반갑습니다. 고주 새 인사드립니다.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제왕절개의 사주는 어떤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보통 이렇게 자연분만 사주와 제왕절개의 사주는 어떤 차이가 있고 특히 또 제왕절개 사주는 어떤 효과가 똑같은가 그런 문의가 아주 많습니다. 많은데 먼저 이렇게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. 없는데 그런데 효과도 거진 대동소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먼저 제왕절개의 어떤 원조 유래를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. 하나의 설입니다만은 그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그 시제 아시죠? 시제가 제왕절개 즉 왕이 이렇게 배를 절개하고 나왔다 해서 제왕절개라 어떤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로 태어나더라도 제각기 하나의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든지 탯줄을 자르는 그 순간 우주의 대기운과 그 다음에 해와 달, 수성, 화성, 목성, 금성, 그 토성의 그 7개의 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태어나는데 이것이 곧 명리학의 음양 오행설입니다. 그리고 이 음양 오행을 10간 12지지로 조합하여 60가짜로 기호화하여서 만든 달력이 우리 보통 만세력이라고 하죠. 그 만세력입니다. 그래서 그 만세력이 곧 사주팔자의 기초 원리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부모라면은 어느 누구도 그 아이의 어떤 운명이 좋기를 바랄 겁니다. 보통 우리가 이사나 가게 오픈 날짜도 태기를 하는 편입니다. 그런데 하물며 그 아이의 어떤 출산 태기일, 제왕절개 태기는 중요한 것은 다 아는 그런 또 사실입니다. 제왕절개라는 것은 통상 산모나 아기가 출산 중에 이제 위험한 그런 경우에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아는데 요즘에는 또 안전하게 또 낳으려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시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그리고 분만태길 중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 조선시대 그 사육신 중에 한 명입니다. 그 유명한 성상문의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그 성상문의 외조부가 명리학에 아주 이렇게 대가였습니다. 그래서 장차 태어날 외손자의 사주 출산 태기를 뽑아보니까 19세에 요절할 팔자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성상문 외조부는 일부러 딸을 그 자궁문 앞에 이렇게 다듬이 돌을 갖다 놓고 출산을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. 그리하여 그 성상문의 그 어머니는 그 극심한 진통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면 됐습니까? 라고 물으며 한 번을 또 참고 또 두 번을 참았지만은 끝내 3번을 여쭌 후에는 참지를 못하고 그 출산을 하고 맙니다. 그래서 성상문을 출산할 때 그 성상문의 어머니가 그 외조부에게 3번을 물어보았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산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성상문이 1시간만 늦게 태어났더라도 한가까지는 살았을 터인데 그 단종 그 보기 운동을 펼치자가 발각이 됩니다. 그래서 세조에게 국문을 당하고 그 38세의 나이로 생을 아쉽게 마감합니다. 그러나 만약 그 외조부에 태기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은 38세는 고사하고 아마도 19세에 아마 요절을 했을지도 또 모를 또 그런 또 일이겠지요. 그만큼 출산 태길의 그 중요성을 어떤 부각시키던 그런 또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오고 다시 또 제왕절개 태길로 돌아와서는 저는 그 제왕절개 출산을 이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대부분 소개와 또 아는 분들 지인들이라 거절하기가 좀 쉽지는 않는 편입니다.
그래서 뭐 저항절개 출산 태기를 봐줄 때는 제가 이거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, 그리고 출산 뭐 몇 달 전에 오셔가지고 이 상담을 쭉 해보면은 뭐 연주와 월주는 뭐 벌써 정해진 그런 상황이고, 일주와 시주, 뭐 생시는 그리고 부모의 사주를 이렇게 통합하여 태기를 보통 하는 편인데, 저항절개 출산 뭐 태길에 또 단점 중 하나가 있습니다.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태길 시간을 거의 정해준다는 점입니다. 뭐 예로서 또 일요일은 뭐 가급적 피해버리고, 거기다가 뭐 연수나 이렇게 세미나에는 또 걸려버리고, 그래서 시간은 보면은 통상 오전 10시나 오후 8시 이내를 거의 압축을 시켜놨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태길 날짜는 거진 뭐 20일 안팎으로 또 날짜도 제한을 두고, 그러다 보니까 저항절개 출산 태길이 한정이 되더라고요. 가령 뭐 오후 9시 이후나 오전 5시 이후에 이전에는 좋은 시간이 아주 많아도 태길을 할 수가 없다는 또 그런 점입니다. 그래서 재차 그 시간을 또 태길하고 생시를 또 이렇게 전해주면은 또 산모로부터 연락이 또 새로 옵니다. 특히 새벽 시간은 거의 안 된다는 또 담당 의사의 말을 또 통보받아서 불가하다고 연락이 나오시거든요.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차선책으로 이제 출산 뭐 태기를 또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실을 또 수없이 아니면 거의 다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자연분만이 뭐 사주에 또 정확성이 아주 높다고 또 생각하는 그런 또 바이고, 또 우선은 또 자연분만이 또 최선책이 돼야 되고, 두 번째는 뭐 저항절개 출산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, 뭐 지금은 또 옛날처럼 뭐 자녀를 또 많이 또 뭐 출산을 뭐 그런 하는 시대는 또 아니고, 또 출산도 늦게 하면서 또 옛날에 비하면은 뭐 그집 보면은 뭐 고령 아니면 노령 출산이 뭐 거의 많다 보니까 아마 병원에서도 좀 위험하니까 그런 또 저항절개 분만을 많이 또 권하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왕 하시는 또 저항절개 또 출산이면은 태기를 좀 잘 하시고 또 더 좋은 또 사주로, 그리고 또 더 좋은 장명으로 하셔야는 또 이렇게 자명한 사실인데, 하나 아쉬운 거는 한 밤 10시부터 새벽 시간도 이렇게 또 좋은 생시가 많은데 또 그 시간에 좀 이렇게 시를 보면은 아주 좋을 건데 그게 아마 가장 또 아쉬운 점은 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자연분만 사주나 저항절개 사주는 뭐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, 그래도 자연분만이 정확도는 또 높은 거는 또 이렇게 기정 사실입니다. 그래서 뭐 보통 주위에 아는 분들의 문의가 또 저항절개 사주가 궁금하다고 많이 또 와서 또 그 주제를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. 이상으로 저항절개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또 뭐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, 또 구독 공유나 광고 다보기를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